자,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소식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뉴스 보도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뭐 달라진 점이 적지 않았던 그런 뉴스들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매동 수산 소매동의 불법 독점 계약 또 재임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울산 영화제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그 먼저 농수산물 시장 수산 소매동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면 지난달에 그 울산 MBC 뉴스를 통해서 연속으로 이제 고발 보도가 있었고 네. 이 시간에도 이제 2주에 걸쳐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수산 소매동 상인들이 불법으로 영업권을 독점해 왔다,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굉장히 긴 소식이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수산소매동은 울산시의 재산이고 거기에 입주해서 이제 영업하는 상인들은 울산시의 재산을 빌려서 돈을 버는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농수산물 시장이 개장했던 지난 1990년 이후부터 그 당시에 입점했던 상인들이 지금까지 영업권을 독점한 채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불법이라는 문제 제기나 자체 감사가 있었는데도 울산시가 이거를 계속 묵인하고 덮어주면서 상인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최소한 직접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고 남한테 이 자리를 빌려준 다음에 매달 많게는 수백만 원씩 자리세를 받는 저희가 실태까지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울산 MBC 보도 이후에 네. 울산시가 이제 대책을 내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했던 불법 독점 영업은 이제 올해를 끝으로 완벽하게 철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소매동에 이제 점포가 74개가 있는데 이 74개 점포를 예외 없이 전부 다 누구나 응찰해 볼 수 있는 공개 경쟁 입찰 형태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특정하게 딱 정해진 그 상인들만 독점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앞으로는 울산 시민이고 내가 장사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러면 누구나 응모를 해보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상인들도 만약에 앞으로 장사를 하고 싶다면 거기 공개 경쟁 입찰에 응모를 해서 돼야 할 수 있고 떨어지면 할 수 없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면 이 응모를 해서 넣는 상인들이 각자 나는 울산시의 사용료를 1년에 얼마 정도 내겠다라고 자기가 돈을 적어서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이제 응모한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용료를 낸 사람이 영업권을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 뭐 1년에 한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의 사용료를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가장 높은 사용료를 적어내는 사람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가는 상인들의 영업권은 절대 영원히 주어지지 않고요. 최대 5년입니다. 5년까지 장사를 했다면 한 사람이 장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해서 주인이 바뀌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5년, 최대 5년까지다. 네. 자, 이렇게 그럼 되면 기존에 하던 그 상인들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좀 소동이 많았습니다. 그 울산시가 공개 경쟁 입찰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되니까 이런 소식이 이제 상인들한테 들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상인들이 이제 그동안의 기득권을 인정해라 이렇게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지난 15일에 오후 1시에 공개 경쟁 입찰의 모든 점포에 대해서 공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부터 상인들이 울산시청 앞에 몰려가서 뭐 시장 나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막 농성을 벌이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요구는 굉장히 좀 다종다양하긴 한데 뭐 지금의 독점 영업권을 그대로 계속 보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한 5년 정도는 더하게 해달라 또 아니면은 지난 1월에 발생했던 수산소매동 화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거 보상할 만큼의 시간은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어쨌든 결론은 계속해서 장사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공개 경쟁 입찰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장사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에 일단 참가를 해야 되는 거고 하더라도 나보다 누군가가 사용료를 더 많이 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업권을 가져가니까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업권을 보장받는 형태는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1년에 굉장히 저렴하게 500만 원도 안 되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 싸움이니까 조금이라도 높게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사용료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면 내가 되더라도 지금보다 사용료를 더 내야 되니까 예, 그건 예.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발들이 워낙 거세고 계속해서 시청으로 이제 상인들이 밀려오고 하니까 예. 원래 오후 1시에 내려던 공고를 몇 시간 늦게 내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울산시의 입장은 어쨌거나 확고합니다. 이제 네. 불법 행정이라고 그리고 그걸 30년 동안 묵인했다고 지적을 받은 이상 더 이상은 계속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상인들이 주장하는 화재 피해에 대해서는 물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상인들이 직접 들었던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왔고 예. 그거 말고 지자체가 이제 뭐 위로 성금을 준다거나 시민들이 또 이렇게 위로금을 모아서 줬다. 그러면 그런 돈을 다 합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운 돈이 한 점포당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해줄 만큼 해줬고 더 이상 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독점 영업권을 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더 이상은 이런 불법 관행을 시가 묵인해줄 수는 없다.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내줄 수가 없다. 한 3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까지. 네. 어쨌든 이제 그 30년이 넘는 불법 관행이 이제 끝나게 됐고 뭐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라도 뭐 시정이 됐으니까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우여곡절과 좀 진통이 있기는 했지만 예. 결국 예정한 대로 그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입찰 공고가 올라왔고 예. 지금도 온비드 그 이제 전자 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25일까지 공고를 진행하게 되고 예. 이후에 이제 열어봐서 가장 높은 사용료를 낸 사람들이 이제 새 써낸 가게에 사람이, 예. 5년 동안 영업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불이 난 다음에 지금 수산소매동 건물 옆에다 새로 짓고 있잖아요. 예. 그 자리를 오픈을 내년 1월에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새로 낙찰받은 상인들이 들어가면서 영업을 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임시 영업장은 예. 전부 다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상인들이 수산소매동 영업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농성을 벌인다거나 수산소매동에 가보면 지금 뭐 시민들의 서명을 받겠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뭐 예, 주장을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입찰 공고가 나고 또 상당수의 시민들이 응모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울산시에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울산시가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거를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울산시가 이제 와서 이걸 뒤집는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상인들 사이에서도 결국 영업을 더 하고 싶다면 예, 예. 공개 경제 입찰에 응모하는 것 외에는 아마도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일전에 한번 그 자세히 전해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이 울산시가 울산영화제 개최를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 네. 전해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예, 맞아요. 울산시가 몇 달 전에 뭐 가칭 울산 영화제를 개최하겠다 이런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나왔던 계획은 뭐 예산을 한 30억 정도 쓰겠다. 그래서 뭐 태화강의 뭐 환경이라거나 방구대 안각화라거나 고래라거나 예. 뭐 이런 주제를 다양하게 가져가서 한 6일 동안 영화를 한 150편 정도 상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미 그런 계획을 추진할 때부터 이 영화제 정체성이 뭔지 정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미 부산이나 인근 지자체에서 큰 영화제들을 하고 있는데 네. 울산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미 울주에서 산악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울산이란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이나 인재풀을 생각해 봤을 때 큰 영화제를 2개씩이나 끌고 나갈 힘이 있겠느냐 이런 예, 예.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산악 영화제를 키우는 게 낫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울산시가 원래 예상했던 예산이 30억 정도잖아요. 근데 예.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예산이 25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고만고만한 영화제 2개가 생기느니 차라리 합쳐서 하나를 크게 만들고 좀 내실 있게 다지는 게 낫지 않겠냐. 예. 이런 주장까지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울산시 그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네. 논란이 좀 됐었고 그렇죠. 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걸 보니까 본래 40억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40억 예산이 왜 7억 원으로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이게 중간 과정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앞에서는 3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울산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건 40억 원 규모였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이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중간에 21억으로 한번 울산시가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였냐라고 보니까 30억이라는 기준이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규모가 30억 원을 넘기게 되면 예, 예. 중앙에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는 걸 해서 그 심사를 통과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만약에 울산영화제를 들고 갔을 때 통과한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추진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중간에 이게 좌초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에서는 자체 예산은 21억으로 줄어들지만 영화제를 무료로 하는 대신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다 받겠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충당을 하면 영화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울산시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예산 계획을 보니까 울산영화제 예산이 7억 원까지 줄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영화제가 시장의 공약 사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그 느낌도 들곤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40억 원짜리 행사가 7억 원으로 줄었다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이거 안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내년엔 안 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울산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내년에 예산을 7억 원 배정한 거는 영화제를 열겠다는 게 아니라 영화제를 추진하려면 그 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단 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법인을 설립하는 작업이나 이후에 준비 작업 같은 거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지 당장 영화제를 열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예산을 7억 원 써서 영화제를 뭔가 만들면 좋을 텐데 그거조차 지금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시가 정확하게 계획을 내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에 열 수도 있고 아니면 검토를 해보고 뭐 유튜브라거나 그런 1인 미디어들 많으니까 그런 거 소개하는 축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럼 이제 행사의 성격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해 봤더니 이거 영화제 할만합니다라고 해서 그동안 숱한 반발을 무릅쓰고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비난 여론이 일고 이게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니까 갑자기 축제 성격을 바꾸거나 혹은 안 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이렇게 울산시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또 시민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그 영화제 추진할 때부터 이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측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시작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재 수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